당신은 어제 몇 시에 잠드셨습니까? 혹시 낮에 들었던 그 기분 나쁜 말 한마디를 곱씹느라 새벽 3시까지 천장만 바라보진 않으셨나요?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동료의 농담, 내 의견을 교묘하게 묵살하는 상사의 태도, 혹은 오랜 친구의 무례한 지적까지. 그 순간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웃어 넘겼는데 집에 돌아오니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해지는 그 기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반복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심리적 영토를 약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 당신은 평생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생존 심리학은 오늘 당신에게 그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는 흔히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성이 문제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무시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심리적 테스트입니다. 포식자가 사냥하기 전 초식 동물의 반응을 살피듯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작은 돌멩이를 하나 던져봅니다. 아주 미묘하고 은근한 무례함이죠. 대놓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거나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둡니다. 이때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들은 당신을 만만한 먹잇감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할지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왜 유독 당신에게만 그런 태도를 보일까요? 당신이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부족해서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무례함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일종의 영토 전쟁입니다. 내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경선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상대가 국경을 슬쩍 넘어왔을 때 오히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혹은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 침범을 허용한 겁니다. 무례한 사람의 뇌는 이 신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 들어와도 화를 내지 않는구나.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도 되겠네. 이것이 바로 은근한 무시가 반복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 아주 비겁하고 초라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보충하려는 가련한 영혼들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자신보다 착해 보이거나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을 보면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서열 확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당황한 눈빛, 어색한 웃음, 장황한 변명을 먹고 자라납니다. 당신이 설명하면 할수록, 당신이 잘 보이려 노력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합니다. 설명은 곧 약자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무례함에 대처하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번 만만한 이미지가 박히면 그것을 되돌리는 데는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시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당신이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으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은근슬쩍 그 대열에 합류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도 되는구나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 무시의 고리를 지금 당장 끊어내지 않으면 당신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타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낭비하셨습니까? 그들은 잠자리에서 코를 골며 편히 자고 있을 때 왜 피해자인 당신만 괴로워해야 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속 방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던진 오물을 당신이 정성스럽게 닫고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오물을 주인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화를 버럭 내며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품격 있게, 하지만 아주 날카롭게 상대의 무례함을 지적하고 우위를 점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응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상대를 장악합니다. 무례한 말이 날아왔을 때
0.1초 만에 반응하는 사람은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린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멈추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3초의 시간, 그 정적이 흐르는 순간 주도권은 당신에게로 넘어옵니다. 상대는 당황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너무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국경선을 흐릿하게 만드는 독이 되었죠. 이제는 그 친절의 갑옷을 벗고 심리적 무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정확히 그 지점을 인지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대화의 기술이 당신에게는 절실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 그들이 당신을 무시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어떤 실수를 저질러 왔는지 이제는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치료법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냈던 치명적인 실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행동 패턴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무례한 말 한마디에 가슴 졸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의 울타리를 단단하게 고쳐매는 작업, 지금 바로 시작하죠. 당신이 무시당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상대에게 저를 밟아도 좋습니다 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허허하고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상대의 무례함을 지적하기보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내뱉지는 않았습니까? 통계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바로 이 치명적인 세 가지 신호를 반복해서 노출합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심리적 영토의 성문을 스스로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꽃다발을 들고 환영 인사를 나가는 격이죠.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어색한 웃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항복의 미소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발언을 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 두려워 나도 모르게 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당신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당신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굴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쟁터에서 적이 칼을 들이대는데 미소를 짓는 장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능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당신의 그 웃음을 보고 이 사람은 공격해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당신의 영토에 무단 침입한 사람에게 미소라는 통행증을 끊어준 셈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장황한 설명입니다. 왜 당신이 기분이 나쁜지, 왜 상대의 말이 틀렸는지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해명과 설명은 본질적으로 아쉬운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은 구질구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게 사실은 이런 의도였는데 내가 오해한 것 같아라고 길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수직 하락합니다. 무례한 사람의 귀에는 당신의 설명이 살려달라는 비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영토는 좁아지고 상대의 목소리는 커집니다. 침략자에게 우리 성벽이 왜 낮은지, 왜 보초가 없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 번째는 습관적인 사과입니다. 미안한데, 죄송하지만 이라는 말을 대화의 서두에 붙이는 습관이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사과는 잘못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 혹은 거절하기 미안해서 이 단어를 남발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심리적 영토 앞에 공짜 땅이라는 표지판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먼저 고개를 숙이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당신을 자신보다 아래 서열로 인식합니다. 한번 낮아진 서열을 다시 뒤집는 것은 성벽을 새로 쌓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작업이 됩니다. 또한 당신은 반응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돌멩이를 던지면 즉시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죠. 이것은 당신의 감정 컨트롤 타워가 상대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응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포식자는 먹잇감의 빠른 움직임에 더 자극받습니다.
당신이 즉각적으로 변명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은 상대에게 최고의 유흥거리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쾌감을 느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친절이 그동안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배려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그 수많은 양보가 과연 상대의 존중으로 돌아왔나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성벽의 높이를 낮출수록 침략자들은 더 당당하게 들어와 당신의 소중한 자산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당신의 자존감, 당신의 평온한 밤, 그리고 당신의 인간다운 권리까지 말입니다. 이제는 이 잘못된 배려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고 강한 사람이라는 갑옷을 입을 겁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즉각 알아차릴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당황하고 그 다음에는 당신을 다시 예전의 만만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이제 강력한 방어 무기가 생길 것이니까요. 그 무기는 요란한 사자후가 아닙니다. 아주 고요하고도 차가운 침묵이라는 방패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저질렀던 실수들은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엄격한 군주가 되어야 합니다. 국경선을 넘보는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경고를 보내야 하죠. 그 경고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빛, 당신의 자세, 그리고 반응의 무게감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흔들려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치명적인 실수들을 직시하셨을 겁니다. 이 실수들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무시의 80%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은 20%의 지독한 무례함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게 당신의 빈틈을 파고들 겁니다. 그들을 단 한마디로 혹은 한 번의 호흡으로 완벽하게 제압하는 기술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장에서는 상대를 극심한 공포와 당황에 빠뜨리는 침묵의 기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를 무릎 꿇리는 그 소름 돋는 심리 기술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혹시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밤새 논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대의 허점을 찌를 완벽한 문장을 만드느라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대화의 주도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의 속도를 지배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기술은 화려한 말재주가 아닙니다. 상대를 가장 당황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신의 무례함을 자백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 바로 심리적 진공 상태를 만드는 침묵의 기술입니다. 2-3초의 공백이 당신의 심리적 영토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어색하게 웃으며 넘기기를 기다리죠. 그 반응은 그들에게 심리적 먹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선을 넘는 발언을 던졌을 때 당신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딱 3초만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1초, 2초, 3초. 이 짧은 정적은 상대에게 거대한 블랙홀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공격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상대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내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의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침묵의 기술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 처리입니다. 상대의 눈을 너무 공격적으로 째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건조한 시선으로 상대의 미간이나 눈을 응시하십시오. 이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지금 당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 하나만 띄워두면 됩니다.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이 질문은 침묵이라는 증폭기를 타고 상대의 고막을 때립니다. 침묵은 정보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압도적인 정보를 상대에게 강제로 주입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정적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당신이 침묵을 유지하면 당황한 상대는 스스로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아니 농담인데 왜 그렇게 진지해?
기분 나빴어?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라며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지배하는 생존의 기술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순식간에 높여줍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는 도박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상대가 감히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해와 같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에는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이 침묵이라는 안개로 스스로를 감싸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당신의 영토 주위의 깊은 애자를 파고 그 누구도 쉽게 건너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걱정합니다. 침묵하면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의 책임은 당신이 아니라 무례한 말을 던진 상대에게 있습니다. 왜 당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 때문에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씁니까? 그 불쾌한 공기를 상대가 온몸으로 받아내게 두십시오.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이 먼저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은 다시 만만한 먹잇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차가운 공기를 즐기십시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술은 특히 직장이나 공적인 모임에서 빛을 발합니다. 교묘하게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거나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이 나왔을 때 하던 동작을 멈추고 상대의 눈을 가만히 보십시오.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찻잔을 내려놓고 오로지 침묵으로 응수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선을 넘었구나. 그리고 침묵하는 당신의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자보다 조용히 먹잇감을 노려보는 호랑이가 훨씬 더 위협적인 법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상대의 말에 너무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례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강도에게 우리 집 열쇠를 건네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침묵은 무례한 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거절이자 당신의 영토를 지키는 최후의 저항선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반응도 보이지 마십시오. 오로지 당신의 존재감만으로 그 공간을 가득 채우십시오. 자, 이제 상대는 충분히 당황했습니다. 침묵이라는 감옥 안에 상대를 가두는데 성공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대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을 때 그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날카로운 창, 바로 질문의 기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길게 말하지 않고도 상대를 발가벗길 수 있는 단 한마디의 질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영토를 완벽하게 탈환하는 역습의 순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침묵으로 상대의 페이스를 흔들어 놓았다면 이제는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날카로운 창을 꽂아 넣을 차례입니다. 상대를 단칼에 제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독설이나 욕설이 아닙니다. 바로 짧고 명확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대화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오는 리모컨과 같습니다. 상대가 던진 무례한 공을 다시 상대의 입속으로 쑤셔 넣어주는 것이죠. 생존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질문은 상대의 공격 의도를 발가벗기고 그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성광탄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짧게 묻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꼴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질문이 그토록 강력할까요?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공격이 농담이나 조언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이 방금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정색하며 묻는 순간 그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상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합니다. 자신이 무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려 애쓰다가 자멸하거나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주도권은 이미 당신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토를 침범한 자에게 당신의 입국 목적이 무엇인지 증명하라고 엄중히 요구하는 입국 심사관이 된 기분으로 질문하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질문은 구체적이고 단호해야 합니다. 상대가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던졌을 때 방금 뭐라고 하셨죠? 라고 되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못 알아들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방금 뱉은 그 쓰레기 같은 말을 내 귀로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 어디 한번 용기 있게 다시 뱉어봐라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비겁합니다.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아니 그냥 해본 소리야 라며 꼬리를 내립니다. 상대의 공격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근거를 묻는 순간 상대의 공격력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질문은 그게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의 발언을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규범과 에티켓의 문제로 확장합니다. 상대는 순식간에 예의 없는 사람이 되어 심리적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차분하게 물었을 뿐인데 상대는 자신의 인격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수처럼 화를 내지 않고도 고수처럼 상대를 압살하는 질문의 힘입니다. 설명의 의무를 상대에게 떠넘기십시오. 당신의 영토 안에서 당신은 그 어떤 설명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침입자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할 뿐입니다. 질문을 던진 후에는 다시 3장에서 배운 침묵을 결합하십시오. 질문을 던지고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정적의 시간 동안 상대의 뇌는 풀가동됩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핑계거리를 찾느라 진땀을 흘릴 겁니다. 상대가 횡설수설하며 답을 내놓으면 그 답에 대해 다시 질문하십시오. 그게 왜 농담이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상대는 결국 밑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자신의 악의가 탄로난 상대는 다시는 당신을 함부로 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질문은 상대의 사회적 가면을 강제로 벗겨내는 행위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멋진 사람, 유머러스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질문은 그 착각을 깨부수고 그들이 그저 남을 괴롭히며 쾌감을 느끼는 옹졸한 인간임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듭니다. 이 자각은 엄청난 수치심을 동반합니다. 인간은 수치심을 주는 대상에게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신의 질문 한마디가 상대의 무의식에 이 사람은 건드리면 내 치부가 드러난다라는 공포의 각인을 새기는 겁니다. 당신은 그동안 상대의 무례함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내가 더 잘하면 바뀌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짓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상대의 머릿속에 질문이라는 폭탄을 던져 넣으십시오. 당신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영토는 오로지 당신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줄의 질문으로 상대를 쩔쩔매게 만드는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늘 당하기만 하던 당신이 대화의 포식자가 되어 상대를 해부하는 그 쾌감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무너진 인간관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행위입니다. 당신이 질문의 기술을 익히는 순간 당신 주변의 인간관계는 필터링 되기 시작할 겁니다. 질 낮은 인간들은 당신의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 달아날 것이고 오직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당신의 영토 주변에 머물게 될 겁니다. 이제 당신은 침묵으로 성벽을 쌓고 질문으로 성문을 지키는 완벽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존재 자체의 무게감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눈빛만 보고도 압도당하게 만드는 최후의 태도 설정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시는 그 누구도 당신의 영토를 넘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드는 생존자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제 침묵이라는 성벽을 쌓았고 질문이라는 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그것을 휘두르는 주인의 손에 힘이 실려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뿜어내는 무게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았던 건 당신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영토를 충분히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거대한 장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 심리학이 강조하는 생존자의 품격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자신의 영토를 개방해 왔을지 모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 성문을 활짝 열고 아무나 들어오게 허락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땅은 영토가 아니라 공터일 뿐입니다. 공터에는 누구든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귀한 영토로 대접하고 싶다면 당신부터 그곳에 규칙을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무례함은 단 1mm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서슬퍼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생존자의 품격은 무관심에서 완성됩니다. 사실 무례한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분노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완벽한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자극하고 깎아내리는 이유는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그들은 승리감을 느끼고 당신이 상처받으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도발을 마치 길가에 핀 잡초나 지나가는 바람처럼 대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극심한 허무함을 느낄 겁니다. 당신의 영토 밖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의 평온함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복수입니다. 이제 당신은 대화의 주도권을 쥔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포식자는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숲 전체를 조용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질문하며 품격을 유지할 때 주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을 경외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니 남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보다 훨씬 실전적인 생존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당신의 왕국이며 그곳의 법은 당신이 정하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다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올 겁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닐까? 상대가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착한 사람의 습성이 당신을 흔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어제 잠 못 이루던 당신의 새벽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을 무시했던 그들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배려를 약점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주었던 에너지를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성벽을 더 높이고 내면의 정원을 가꾸며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문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귀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기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에 일일비하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죽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생존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눈빛은 더 깊어질 것이고 당신의 말투는 더 간결해질 것이며 당신의 태도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이 강력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갑니다. 이 정글에는 당신을 잡아먹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배운 침묵의 성벽과 질문의 창, 그리고 생존자의 품격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다면 그 어떤 맹수도 당신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카리스마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토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위험 있는 군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을 넘으셨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나아가십시오. 내일 당장 당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 사람 앞에서 3초의 침묵을 선물하십시오. 그리고 차가운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신의 변화된 에너지가 상대의 무례함을 단숨에 얼려버리는 경이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존 심리학은 언제나 당신의 강력한 영토 수호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다시는 나의 소중한 밤을 타인의 쓰레기 같은 말들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당신의 영토를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금보다 귀하고 당신의 질문은 칼보다 날카로우며 당신의 품격은 그 무엇보다 눈부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생존은 승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